전화는 세 번째 울렸을 때 받았다. 첫 번째는 모르는 번호 같았고, 두 번째는 받기엔 너무 늦은 시간처럼 느껴졌고, 세 번째는 이상하게도 피하면 안 될 것 같았다. 어머니, 저입니다. 그 목소리를 박선영은 단번에 알아봤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단지 꺼내지 않았을 뿐이었다. 딸의 전남편 이준호였다. 무슨 일이야? 선영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다. 그러나 손은 이미 식탁 가장자리를 세게 잡고 있었다. 죄송한데요. 오늘 밤만 잠깐만 괜찮을까요? 그 말은 부탁이 아니었다. 도움 요청도 아니었다. 도망치는 사람의 말이었다. 여기서 선영은 전화를 끊을 수 있었다. 안 된다고 말하면 이야기는 시작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딱 하나를 물었다. 지금 어디니? 준호는 대답하기 전에 숨을 고르는 소리를 냈다. 집 앞입니다. 그 말이 왜 이렇게 무섭게 들렸는지 선영은 그때 알지 못했다. 문을 열기 전 선영은 잠깐 멈췄다. 거울에 비친 자신은 외순여덟, 머리는 생각보다 많이 휘어져 있었고 눈은 괜히 또렷했다. 이 나이에 왜 이런 밤을 맞이하는 걸까? 문을 열자 준호는 비에 젖어 서 있었다. 우산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다. 들어와. 그 말은 허락이었고 동시에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었다. 집 안으로 들어온 준호는 신발을 벗다가 잠시 멈췄다. 어머니, 딸한테는 말 안 했습니다. 그 말이 변명처럼 들렸는지 선영은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 그녀는 그 이상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자신도 공범이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선영은 차를 끓였다. 손이 조금 떨렸다. 준호는 마주 앉지 않고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았다. 그 거리감이 오히려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니? 선영이 물었다. 준호는 컵을 쥔 채 말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미 정답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선영은 준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왜 왔는지, 얼마나 있을 건지, 정말 돌아갈 곳은 없는지 그 질문들은 모두 아침으로 미뤄졌다. 그리고 선영은 그 선택을 조금 후회했다. 왜냐하면 그날 밤 선영은 잠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준호가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온 너무 완벽한 침묵. 그 침묵이 이 집의 균형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는 걸 몸이 먼저 느꼈다. 선영은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는 도움을 요청한 걸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붙잡히고 싶었던 걸까? 아침이 오기 전 선영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하룻밤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리고 이 사실을 지금 이 순간 알고 있는 사람은 시청자 당신뿐이라는 걸. 여러분이라면 이 전화를 받은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과연 같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날 밤을 처음부터 없던 일로 만들고 싶으시겠습니까? 아침은 예고 없이 왔다. 선영은 눈을 뜨자마자 시간을 확인했다. 6시 15분. 평소보다 이르게 깬 건 아니었다. 다만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생긴 아침이었다. 부엌으로 나가자 불이 켜져 있었다. 준호가 싱크대 앞에 서 있었다. 어제와 같은 옷, 조금 더 단정해진 자세. 죄송합니다. 깨웠나요? 그 말이 왜 이렇게
아침 인사처럼 들리는지 선영은 이상하게 느꼈다. 아니. 선영은 냉장고를 열었다. 2개의 컵을 꺼내려다 손이 멈췄다. 하나로도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결국 2개를 꺼냈다. 준호는 말이 없었다. 선영은 그 침묵이 고맙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했다. 침묵은 질문을 밀어주었고 동시에 시간을 끌고 있었다. 오늘은 선영이 말을 꺼냈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어디 갈 데는 있니? 그 질문은 부드러웠지만 의미는 단단했다. 준호는 대답하기까지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조금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정확한 답이 아니었다. 선영은 그걸 바로 알아차렸다. 조금만이라는 말은 항상 끝을 숨기고 있었다. 여기서 선영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언제까지냐고 물어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가장 애매한 말을 선택했다. 오늘까지만. 그 말이 왜 이렇게 위험한지 선영은 이미 알고 있었다. 오늘은 언제나 내일을 데려오기 때문이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이 부채처럼 들려서 선영은 괜히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고 집 안의 공기가 조금 바뀌었다. 준호는 외출하지 않았다. 연락 몇 통만 정리하고요. 그 말은 설명 같았지만 사실은 체류 선언에 가까웠다. 선영은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 오전 내내 집은 이상하게 평온했다. 선영은 청소를 했고 준호는 전화 통화를 했다. 아직은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정리 중입니다. 그 말들은 전부 현재를 늘리는 말들이었다. 선영은 그걸 듣고 있었다. 듣지 않으려 해도 들렸다. 그리고 자신이 그 말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무서웠다. 점심 무렵 선영은 국을 데웠다. 혼자 먹기엔 양이 많았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이미 2그릇을 꺼내고 있었다. 언제부터 생각하지 않고 결정하고 있지. 식탁에 앉았을 때 준호는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어머니. 선영이 고개를 들었다. 딸한테는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부탁이었고 동시에 공범 제안이었다. 선영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다. 괜히 더 복잡해질까 봐요. 그 말은 딸을 위한 말처럼 들렸지만 선영은 알고 있었다. 그가 지키고 싶은 건 딸이 아니라 지금의 자리라는 걸. 선영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을 하면 이 관계의 이름이 정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 얘기하지 말자. 그녀는 결국 그렇게 말했다. 준호는 안도의 숨을 아주 작게 내쉬었다. 그 소리가 왜 이렇게 크게 들리는지 선영은 설명할 수 없었다. 오후가 되자 선영의 휴대폰이 울렸다. 딸이었다. 선영은 화면을 보며 한 번 더 망설였다. 받았다. 엄마, 오늘 뭐 해? 집에 있어. 그 대답은 거짓이 아니었다. 다만 전부도 아니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선영은 준호를 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묻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제는 약속처럼 느껴졌다. 해가 질 무렵 선영은 알아차렸다. 오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그리고 오늘까지만이라는 말이 이미 의미를 잃고 있다는 걸. 선영은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한 가지를 물었다. 나는 하룻밤을 허락한 걸까? 아니면 이 사람의 시간을 내 집에 들인 걸까? 답은 아직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되돌아가려면 오늘보다 더 큰 결심이 필요해졌다는 것. 여러분이라면 오늘까지만 이라는 말을 몇 번까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이 네 번째가 되었을 때도 아직 통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침은 어제보다 조금 늦게 시작됐다. 선영은 눈을 떴을 때 집이 너무 조용하다는 걸 먼저 느꼈다. 사람이 하나 더 있는데도 조용하다는 건 이미 그 존재가 공기에 섞였다는 뜻이었다. 부엌으로 나오자 준호의 신발이 현관에 그대로 있었다. 정리된 방향, 어제와 같은 위치, 그 사실이 선영을 안심시키는지 아니면 더 불안하게 만드는지 구분되지 않았다. 어머니. 뒤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선영은 놀라지 않았다. 놀라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마음에 걸렸다. 오늘은 어디 안 나가? 선영이 물었다.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잠깐만요. 전화 몇 통만 하고요. 또다시 잠깐이었다. 선영은 그 말을 일정처럼 받아들였다. 오전, 잠깐, 점심 전, 잠깐, 저녁 전, 잠깐. 그 잠깐들이 하루를 차지하고 있었다. 선영은 장보러 나갔다. 혼자 가던 습관 그대로였다. 그런데 마트에서 자연스럽게 고기 코너에 섰다. 혼자일 땐 잘 사지 않던 종류였다. 왜 이걸 보고 있지? 그 질문은 들었지만 답은 굳이 찾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자 준호는 거실에서 전화를 끊고 있었다. 네, 곧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어제와 같았다. 선영은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저녁에 이거 먹자. 그 말이 계획처럼 들려서 선영은 스스로 놀랐다. 저녁을 준비하며 선영은 자꾸만 시간을 확인했다. 그가 언제 나갈지 아니면 오늘도 남을지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었다. 내레이션이 짧게 들어온다. 선영은 이 감정이 욕심인지 책임감인지 구분하지 않으려 했다. 구분하는 순간 선택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식탁에 앉았을 때 준호는 갑자기 말했다. 어머니. 선영은 숟가락을 멈췄다. 제가 여기 있는 게 불편하시죠? 그 질문은 늦었고 그래서 더 정확했다. 선영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불편하지 않다는 말은 사실이었고 괜찮다는 말은 거짓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아니야.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지금은 또다시 시간을 뒤로 미루는 말이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개 끄덕임이 왜 이렇게 안도처럼 보이는지 선영은 보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선영은 잠들지 못했다. 준호가 화장실에 가는 소리, 물을 내리는 소리, 방으로 돌아가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이 집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선영은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이 집을 내준 걸까? 아니면 시간을 내준 걸까? 답을 찾기 전에 문득 이 생각이 들었다. 아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 생각이 이상하게도 위로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2개의 컵을 아무 망설임 없이 꺼냈다. 그 순간 무언가가 확실해졌다. 결정은 큰 사건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런 작은 행동으로 완성된다는 사실.
준호는 컵을 받으며 말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에 선영은 짧게 웃었다. 그래. 그 대답에는 경계도 확신도 없었다. 다만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만 있었다. 선영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아직 멈출 수 있다고 믿고 있구나. 그 믿음이 얼마나 오래 지켜질지는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선영의 휴대폰에 딸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집에 들를게. 그 문장은 짧았지만 모든 걸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선영은 그 화면을 오래 바라봤다. 숨이 잠시 막혔다. 오늘 저녁. 그 말은 모든 잠깐을 끝내는 시간처럼 느껴졌다. 여러분이라면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믿고 있던 순간에 이런 메시지를 받는다면 과연 차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너무 많은 것이 조용히 결정되어 버렸다고 느끼시겠습니까? 메시지는 사라지지 않았다. 선영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었다. 오늘 저녁에 집에 들를게. 그 문장은 너무 평범해서 더 무서웠다. 선영은 시계를 보았다. 아직 3시간이 남아 있었다. 3시간은 길 수도 아주 짧을 수도 있는 시간이었다. 부엌으로 가서 물부터 끓였다.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으면 생각이 앞서 나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컵을 꺼내다. 손이 멈췄다. 2개. 선영은 잠시 그 컵들을 바라보다가 하나를 다시 찬장에 넣었다. 그 행동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느껴지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어머니. 준호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무슨 일이세요? 선영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말을 꺼내는 순간 시간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딸이 오늘 온대. 그 말은 사실 전달이었지만 선고처럼 들렸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선영을 조금 안심시키고 조금 더 불안하게 했다. 그럼 제가 나가야겠죠. 그의 말은 질문이 아니었다. 선영은 그 말에 바로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다. 지금. 그 한 단어가 입 밖으로 나왔다. 준호는 선영을 보았다. 그 눈빛에는 부탁도 원망도 없었다. 그래서 더 결정을 요구하고 있었다. 잠깐, 시간이 필요해. 선영의 말은 자기 자신을 향한 말이었다. 준호는 짐을 바로 챙기지 않았다. 그 역시 시간을 조금 더 갖고 싶어 보였다. 집안의 공기는 묘하게 조용해졌다.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서두르고 있었다. 선영은 창가에 서서 밖을 보았다. 사람들은 각자의 저녁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 중 누구도 이 집안의 선택을 알지 못했다. 어머니. 준호가 다시 말했다. 제가 있었던 건 잘못이었을까요? 그 질문은 선영의 심장을 정확히 건드렸다. 잘못이라고 부르기엔. 선영은 말을 끝내지 못했다. 끝내는 순간 정답이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현관 쪽에서 시계가 울렸다. 딸이 오기까지 1시간. 선영은 그제야 준호를 보았다. 지금 나가. 그 말은 명확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표정에는 실망도 안도도 모두 섞여 있었다. 준호는 가방을 들었다. 신발을 신기 전 잠시 멈췄다. 어머니. 선영은 그를 보지 않았다. 고맙습니다. 그 말은 너무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서 선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문이 닫혔다.
이번에는 망설임 없는 소리였다. 선영은 그 소리를 끝까지 들었다. 집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았다. 그러나 완전히 같지는 않았다. 선영은 소파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고 있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다. 이번에는 외상했던 사람, 딸이었다. 선영은 문을 열었다. 엄마. 그래. 그 한마디는 거짓이 아니었다. 딸은 집 안을 한번 둘러보았다. 집이 조금 달라. 선영은 잠시 웃었다. 그래. 응. 근데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어. 선영은 그 말이 다행이라고 느꼈다. 저녁을 먹으며 딸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선영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은 사실들이 식탁 위에 보이지 않게 놓여 있었다. 딸이 돌아간 뒤 선영은 혼자 남았다. 그녀는 불을 끄고 의자에 앉았다. 집은 조용했다. 그러나 비어있지는 않았다. 선영은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오늘 옳은 선택을 한 걸까? 아니면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한 걸까? 답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다만 이건 분명했다. 그 전화가 오지 않았다면 이 질문도 없었을 거라는 것. 선영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삶은 항상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된다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이라면 이 선택을 지켜야 할 선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끝내 말하지 못한 진심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